안녕하세요. 코딩 지도사 과정의 김선주입니다. 자, 이 강좌는 20차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0차 시 안에는 첫 번째는 코딩이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블럭에 대한 쓰임새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블럭의 각각의 쓰임새를 보시면서 미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수행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미션에 대해서 수행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블럭들에 대해서 웬만큼 아시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를 아주 간단한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블럭이라던가 그리고 내가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테스트를 보시겠죠. 시험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이 자격증은 자격을 부여받은 거죠.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즉 운전면허증을 따면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운전을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처음부터 자격증을 따자마자 운전을 막 퍼펙트하게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개 중에는. 근데 대체적으로 연습을 많이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코딩 지도사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러분이 자격증을 받은 다음에 지도사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여러분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장 염려되는 건 뭐냐면 자격증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따신 분들이 연습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오프라인에서는 그 다음 내일까지 뭐 다음 주까지 어떠한 숙제를 해오세요. 어떤 과제를 해오세요. 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피드백을 받고 뭐 이러는데 온라인상에서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전에 나갈 때 더 두려움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단거리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거리 연습을 많이 하여서 단거리 있는 부분에 연습을 하게 되면 중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가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마련해 두시면 되겠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져 있는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이 나중에 실전에서 투입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무섭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사 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연령을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중고등학생, 성인들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이들의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학교 클래스마다 특성을 파악하시는 것도 있고요. 연령대별로 특성을 파악하셔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인도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 중에는 아이들이 똑같은 학년이 온다 할지라도 실력차가 많이 날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력차가 많이 날 경우에는 내가 약간 좀 잘하는 친구한테는 어떤 미션을 더 줘야겠다라는 것들을 팁을 하나 더 가져가시면 실전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가 너무 길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준비하시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딩과 알고리즘 첫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자, 우선은 코딩과 교육용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컴퓨터 본체, 모니터, 마우스 이렇게 유형에 보이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하드웨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컴퓨터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외형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컴퓨터 본체 안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그렇죠. HWP라고 해서 한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요. PPT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포인트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엑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은 앱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컴퓨터 본체만 있는 것은 컴퓨터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보일 수 있는 유형의 하드웨어 그리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명령어들의 모임인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컴퓨터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과 코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과 코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명령어들의 모임이 바로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명령어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완전 퍼펙트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하고 소프트웨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 치고, 자, 그럼 코딩은 어떻게 될까요? 코딩은 특정 기호를 이용해서 명령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코딩 지도서 과정을 한다는 거는 어떠한 특정 기호, 저희는 블럭이 되겠죠. 이 블럭을 이용해서 명령문을 작성하는 것, 이것을 바로 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작성하는 일, 이것도 코딩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코딩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컴퓨터라던가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만 사용되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신호등, 자판기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냉장고라던가 이런 데 해서 IoT 해가지고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용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아니면 어떠한 특정 대상들에게 이런 코딩을 블로그로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지도사 과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다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냐면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떻게 되죠? 배우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기반? 그렇죠. 블록을 끼워 맞추는 형식의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차피 이 강좌를 수강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크래치라던가 우리나라의 엔트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스크래치, 엔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블록 코딩을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텍스트 기반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게 되면 각각의 언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학습해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블로그로 하게 되면 상당히 쉬운 어떤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대충적인 건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무엇일까요? 알고리즘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이거에 대해서 했었죠. 알고리즘 수학 시간에 되게 많이는 아니었나? 네, 아무튼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절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절차 과정이 바로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이런 부분들을 알고리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던 알고리즘은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순서도예요. 여기 있는 순서도.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순서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자연어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코드라는 걸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럼 자연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연어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은 한국어, 뭐 외국 사람들, 네, 영어권 사람들이 영어, 그리고 뭐 프랑스어 뭐 이렇게 되겠죠. 스페인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거죠. 알고리즘은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데 이 과정을 일상생활 용어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장점은 무엇일까요? 정말 쉽겠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절차라던가 이런 거를 설명하게 되면 정말 알기 쉽고 그리고 사용하기도 쉬울 겁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주기가 상당히 쉬울 겁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 말하고 글의
지니는 애매모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애매모호한 것들 때문에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 보면 명확성이 있는데 이 명확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글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뭐 자연어를 앞으로 간다라고 썼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앞이 어딘지를 모르죠. 왜 그러냐면 컴퓨터한테 어떠한 것들을 지시하게 되려면 앞이 어딘지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라던가 그다음에 각각의 어떠한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같이 적어줘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어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연어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알고리즘 시작 보이시죠? 그리고 정수 10을 얼마로? 그렇죠. 10을 A에 대입하고요. 그 다음 23은 B에 대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대입하는 거냐면 얘를 더해서 그렇죠. A하고 B를 더해서 C에 대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C를 출력하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결론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거냐면 그냥 A하고 B를 더해서 C를 얘기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수값은 10하고 23을 줄 테니 네가 알아서 그 값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절차를 나타낸 거를 자연어로 표현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순서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순서도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그 처리 순서를 단계화시켜서 상호 간의 관계를 일정한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 기호 그래서 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그림이다라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도를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 이 얘기는 얼마나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드느냐라고 되겠죠. 그래서 순서도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고리즘을. 자, 그래서 보시면 시작이 있고요. 그렇죠. 그 위쪽에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ABC를 자 변수 ABC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A에다가는 10 B에다가는 23을 대입하고요. 그리고 C 자체는 어떻게 된다? A하고 B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C를 출력하고 그리고 끝난다라는 거죠. 아까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자연어. 그래서 자연어를 이렇게 표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순서도로 하는 경우죠. 그럼 일반적으로 더 전문적인 거는 순서도로 나타내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요. 그 자연어는 실질적으로 각각의 언어, 뭐 한국어면 한국어, 영어권이면 영어권을 사용하는 그 언어에 사용하는 사람들만 인식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순서도의 표현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떠한 알고리즘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순서도로 많이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표현 방법 세 번째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C라던가 자바라던가 뭐 C++, 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자, 이런 것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직접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거예요. 그럼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게 장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알고리즘 자체가 프로그래밍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작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근데 단점은 무엇이 있냐면 정말 큰 단점인데 언어의 독립적 알고리즘 기술이 곤란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C라던가 자바라던가 이런 거 보면 이 C라던가 자바 이 부분에서 각각 기술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달라요. 그래서 특정 언어에 맞는 알고리즘 기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언어는 지원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변환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C로 작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다른 걸로 구현을 해요. 자바로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다시금 전체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시금 만들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C를 하시는 분은 자바도 좀 어느 정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C하고 자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것들을 연동하는 거라던가 변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는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냥 보면 아 그렇구나 라는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로 알고리즘을 표현하게 되면 아주 긴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말 어디가 무엇인지를 찾기가 되게 어렵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식의 구현이 되는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알고리즘 표현 방법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것들 위주로만 하고요. 긴 프로젝트를 할 때나 이럴 때는 사실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지금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이게 막 한 몇천 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경우 이걸 한눈에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프로그래밍인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A는 10을 넣고요. B는 23을 넣고요. 더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어떻게 한다? C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의사 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의사 코드는 수도 코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짜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문법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한번 장점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이나 문법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프로그램의 기능과 순서를 표현이 가능하게 되고요. 자유롭고 알기 쉬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한 프로그래밍 지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도 해요. 그러니까 꼭 순서도가 아니고 그냥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점은 특정한 형식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마다 달라요. 하지만 사용자마다 달라도 좀 볼 때 이게 어떠한 거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제가 말을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의사코드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죠. 순서도도 아니고요. 자연어도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짜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A에다 10을 집어넣고 B는 20을 집어넣고 C는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C를 프린트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라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실질적인 어떠한 알고리즘 그 방법 중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렇죠? 순서대로도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떤 일인구나 라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도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순서도에 대한 기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라운드 사각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끝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 입출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료를 입력 또는 출력을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각형, 찌그러진 육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준비예요. 그래서 작업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초기 값을 넣는다거나 어떤 값을 넣을 때 이 부분에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준비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사각형은 처리가 되죠. 다양한 처리 사항을 표시하게 돼서 연산이라던가 대입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마름모는요, 비교 판단이 돼요. 그래서 조건의 충족 여부를 비교해서 판단을 표시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흐름선이라고 해서 화살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순서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순서도로 나타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순서도에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무엇이 있냐면 시작이 있네요. 그렇죠? 시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죠? A, B를 어떻게 한다? 네, 준비한다라는 거죠. 이 변수 A, B를 준비하고요. 그 A, B에 어떤 그 값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조건이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같으면 결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A-B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B-A를 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났을 때 터미널에 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그냥 딱 보면 그냥 A에서 B를 빼는데 결론적으로는 A가 크면 A에서 B를 빼고 그 다음에 B가 크면 B에서 A를 빼라. 즉 결론적으로 두 값의 차이가 얼마냐 이것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어떤 순서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떤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을 하고요. 국영수, 총점, 평균 이렇게 나타내게 되네요. 그리고 국영수를 각각의 그 점수를 입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총점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총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총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할 때
자, 평균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3과목이었으니까 3으로 나눠서 평균을 출력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국영수에 대한 어떠한 평균 그리고 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도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죠. 근데 사실 저희는 이 순서가 되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 하시는 직업 전선에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복잡한 어떠한 순서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습하시는 걸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알고리즘과 절차적 사고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리즘을 저희들이 가르치고 학습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각각의 절차적 사고를 이 아이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학습자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절차를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한번 이걸 절차를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연어로 한번 이거를 알고리즘을 기술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호응이 아이들에게 좋았던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네, 부모님께 용돈 많이 받기.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의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의 대답에서 약간 좀 제가 쇼킹한 건 아니고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아이에게 이제 부모님께 용돈 많이 받기 이걸 한번 해봐라, 프로젝트를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절차를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컴퓨터 게임을 한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그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받을 수 있지? 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오는 시간을 아는 거죠. 이 학생이.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엄마가 오시기 전에 30분 전에 컴퓨터 게임을 끄고 그리고 그 사이에 공부하기를 넣더라고요. 숙제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엄마가 오시면 네, 그 부분을 보고 나서 용돈을 많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러면서 아이들이 좋은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왜 근데 엄마 오시기 전에 바로 전에 안 끄고 30분 전에 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와가지고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을 만져본대요. 열기를. 네, 그래서 그 전에 꺼놔야 30분 정도 돼야 여기가 식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답변이라던가 이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절차적 사고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달걀 프라이를 만들기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의 어떠한 그 절차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시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오늘 어떻게 일어나서 학교까지 어떻게 왔어? 라는 어떤 그런 절차를 얘기해 봐라 라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동안은 이 화면을 많이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블록들을 모아놓은 어떤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블록들의 카테고리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어떠세요? 네, 이런 블록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캐릭터,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는, 자, 이렇게 이 친구를 잡고 드래그 한 다음에 놓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거를 드래그해서 여기 딱 보시면 활성화돼서 이렇게 딱 놓으면 딱 붙어요. 이렇게 그러면 순차적으로 10만큼 움직이고 15도 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첫 시간이었어요. 어떠세요? 네, 사실 개론적인 얘기만 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런 게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블록에 대해서 한번 작업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다잡고 오세요. 그러면 저와 같이 한번 블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